지난 시간에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꿀팁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가져다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대사 기능이 나빠진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근육이 당을 잘 분해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유지하는 시간대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 시간입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골격근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음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쓰는 저항성 운동의 효과는 둘 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볼까요? 네덜란드의 50대 후반 남성들에 대한 3개월간의 임상 시험입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운동 형태는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혼합해서 절반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 운동을 시켰고요. 나머지 절반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동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잡히는 것이 오후 운동반에서 더 좋게 나왔어요. 선 밑에 면적을 보면 특히나 오전 운동반의 혈당 스파이크가 저녁에 튀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침 운동보다 오후 운동이 주는 장점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인슐린 감수성 증가, 지방세포에서의 지방 분비 감소, 체내 지방량의 감소, 운동 능력 향상, 간에서의 당 대사 증가까지 모두 오후반이 더 좋았습니다. 연구 하나를 더 보죠. 60대 초반 영국인 3만 명을 조사한 건데요. 비만이면서 당뇨병 혹은 당뇨 전 단계이면 유산소 운동 시간을 이때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냐 하면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인데요. 수면을 위해서는 오후 9시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년 동안의 사망 위험을 봤는데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의 아침바는 운동 안 한 사람보다 수명이 33%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운동바는 수명이 61% 연장되었어요. 2배 가까운 이득을 같은 운동량과 같은 강도로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HITT, 히트,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1분 강하게 1분 약하게 하는 운동도 당뇨의 특효약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같은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오전 히트 시키고 그 다음 2주 동안 오후 히트를 하게 했어요. 그래프 보시면 빨간 게 오전반 히트반, 파란 것이 오후 히트반입니다. 자, 세로축이 혈당 수치예요. 자, 파란색 히트 오후반의 혈당 성적이 더 좋은 것 잘 보이시죠? 자, 중요한 것 하나. 여기까지 보시면 당뇨 위험이 없는데 예방을 위해서도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당뇨가 없는 정상인 경우에서는 오전반과 오후반의 당뇨 예방 효과가 거의 똑같았고요. 저녁반의 경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당뇨 예방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자, 혈액 내의 당 청소 역할은 근육이 80%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과 말초 생체 시계 간의 상호작용은 당뇨 환자에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은 운동 타이밍에 의해 효과가 다르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당뇨 위험군이면 되도록 오후에 운동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운동 꿀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몸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종합 분석 결과를 보면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 자료에서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2시간 30분 이상 일어서 있으라고 하는데 하루 2시간 이상의 과도한 서 있기 자세는 뼈와 근육 질환을 30% 더 잘 걸리게 해요. 그러니 서 있는 시간은 하루 총 2시간이 적당합니다. 계속 서 있는 것이 힘들면 가만히 있는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평균 하루 동안만 시행한 임상 시험들을 모아봤더니 앉아 있는 시간을 짧더라도 움직이는 시간으로 자주 끊어낼수록 혈당이
하루 동안 3에서 4 정도 떨어집니다. 30분 앉아 있었다면 2분이라도 걷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식후에 조금이라도 걸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는 다음 메타 분석으로 확인해 보죠. 걷기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심지어 서 있기만 해도 혈당이 더 잘 조절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식전이 아니라 식후에 말이죠. 그러니 식사 후에는 쉬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20분은 걸으세요. 식사를 마친 시간과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후 바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적어도 식후 30분 이내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또한 식전에 충분히 움직였으니까 식후에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당뇨 수치하면 전통적으로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를 생각하죠. 그런데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140보다 30 이상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은 향후 당뇨 발생 위험이나 심혈관 사망 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잘 조절되는 경우에도 식후 혈당이 조절 안 되면 그 별개로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식후에 빨리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혈당 조절 운동 팁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신 진동 운동도 혈당 조절용으로 추천드릴 만합니다. 저는 예전에 진동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가만히 즐기는 분들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서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이면 진동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에 5분에서 20분 동안의 전신 진동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평균 3개월간 시행한 메타 분석을 봅시다. 임상시험들 대상자는 40에서 60대 중년층이었고요. 진동 운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보다 당화혈색소를 1.6%더 낮추었고 근력 운동에 비해서도 1.3% 줄여주었어요. 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스트레칭이나 요가, 필라테스와 비교했을 때는 진동 운동이 당화혈색소를 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힘든 당뇨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 하겠어요. 기전은요, 진동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AMPK, 에너지 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효소죠. 얘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으로 당분이 흡수가 잘 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동 자극을 통한 근육 수축의 반복은 내분비 반응을 일으켜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 사이의 균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당뇨에 걸렸거나 당뇨 위험이 높은 비만, 대사증후군 혹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된다면 운동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는 것이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식후에는 바로 움직이세요. 운동 형태 중에 전신 진동 운동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운동 꿀팁 4가지도 챙기셔서 당뇨와 담 쌓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래요. 살로